여러분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CSS의 선택자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스타일 시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스타일 시트에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선택자라는 개념입니다. 셀렉터. 예, 영어로는 셀렉터죠. 이 선택자를 아는 것이 CSS의 공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선택자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CSS를 잘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선택자는 바로 전체 선택자. 예, 기호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전체 선택자가 의미하는 것. 예, 두 번째는 태그. 예, 각종 태그들이 선택자 자리에 올 때 우리는 태그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클래스 선택자. 예, 태그를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 태그들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스타일 시트를 한정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 그 기호는 점으로 시작됩니다. 자, ID 선택자는 클래스 선택자랑 비슷하지만 예, 다르죠. 예, 기호는 자 이렇게 샵으로 시작이 되고요. 자, 하위 선택자는 우리의 태그들은 즉 얘네들은 문서 객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문서 객체는 그 메모리에 올라갈 때 이렇게 어떤 순서로 이런 순서로 하이어라키를 가지면서 메모리에 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이건 이제 위쪽에 있는 걸 부모라고 하죠. 부모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모든 것은 하위 선택자이고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은 자식 선택자입니다. 예, 기호는 얘는 공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식 선택자는 이렇게 디렉션, 위디렉션 하는 꺽쇠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7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일 시트의 개념입니다. 자, 스타일 시트는 자, 우리가 줄여서 CSS라고 하죠. 이것은 캐스케이딩의 C고요. 스타일의 S고요. 시트의 S입니다. 자, CSS는 이 외향적인 것을 설정하는 문법적인 구조인데요. 그럼 외향이 뭐냐? 자, 색상이라든지 가장 강력한 외향이죠. 예를 들어서 글꼴이라든지 정렬, 어느 쪽, 왼쪽으로 정렬할 거냐, 오른쪽으로 정렬할 거냐, 가운데 정렬할 거냐, 이런 정렬 등등 외향적인 것을 설정하는 문법적인 구조가 바로 스타일 시트입니다. 자, 스타일 시트에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이란 영어로는 커멘트이고요. 이 커멘트는 이제 HTML의 주석은 자, 꺽쇠, 느낌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석의 내용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하이펀 2개 꺽쇠. 이게 HTML의 주석이죠. 반면에 스타일 시트의 주석은 우리가 C 언어의 주석과 같아요. 그 다음에 PHP,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런 것들과 주석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러 줄에 걸쳐서 막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닫아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석으로, 즉 번역하지 않아요. 번역기가 번역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줄만 주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주석 내용을 쓰면 되는데 가끔가다 편집기들마다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주석은 바로 요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시트의 코딩 규칙이 있어요. 자, 우리가 HTML 가지고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HTML4죠. HTML4 버전에서는 여기에서도 외양을 컨트롤 했었습니다. 그런데 웹표준 HTML5로 오면서 이 외양에 대한 것은 쏙 CSS로 넘겼어요. 문법적인 구조를.
예, 그래서 폰트 같은 태그는 그 컬러 뭐 이런 것도 크기 뭐 이런 걸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HTML4에서는 그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내용을 외양과 즉 디자인적인 요소를 전부 다 HTML5에서는 그 CSS로 넘겼습니다. 그만큼 HTML이 갖고 있던 문법적인 구조를 CSS에게 넘겼기 때문에 HTML은 간단해지고 CSS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이 CSS는 자, HTML5로 할 때는 굉장히 HTML이 간단해지고 CSS는 굉장히 많아지죠. 자, 코딩 규칙을 좀 보면 일단 제일 앞에 선택자라고 하는 여기 지금 셀렉터를 표현했죠. 선택자라고 하는 구조가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선택자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브레이스라고 하는 중괄호가 옵니다. 그리고 속성, 그 다음에 콜론이고요. 그 다음에 속성값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는 브레이스. 이게 정석으로 스타일 시트를 코드하는 코딩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이제 태그 선택자 P라고 왔는데요. 브레이스 컬러라는 속성은 글자 색입니다. 땡땡 레드 이거는 글자 색을 빨간색으로 하라는 뜻이고요. 예, 세미콜론으로 닫아주고 브레이스 닫아주는 거. 요게 바로 정석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자, 그 HTML 안에 끼워서 쓰는데 끼워서 쓰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인데 일단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 안에 스타일에 대한 문법적인 코드를 넣는 거고요. 반드시 헤드 태그 안에 넣어야 됩니다. 왜? 브라우저가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헤더 정보이기 때문에 헤드 태그 안에 넣어야 되고요. 자, 스타일과 닫아주는 스타일 태그로 코딩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건 내부 스타일이고요. 텍스트 파일로 빼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면 아예 파일로 빼는 게 낫죠. 이때 반드시 확장자는 CSS를 써야 됩니다. 앞에 뭐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앞에는 거의 대부분 스타일 또는 스타일 휘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를 외부 스타일, 이건 내부 스타일은 스타일 태그 안에 쓰는 거. 외부 스타일은 그 파일로 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부 스타일로 뺄 때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웹디자인 기능사에서는 또는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링크라는 태그랑 href 속성에 그 스타일 시트 파일이 있는 경로와 경로와 스타일 시트 파일명을 써주고 요거는 그냥 써주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문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쓰셔야 됩니다. rel 스타일 시트 반드시 여기까지는 쓰셔야 돼. 그 다음에 type text css 그래서 요 문장을 아예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태그의 스타일 속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인라인 스타일. 자, 내부 스타일 1번, 외부 스타일 2번, 인라인 스타일 3번인데 이거는 요렇게 P하고요. 스타일은 하고 컬러 COLOR 레드 이렇게 쓰는 것이 인라인 스타일의 형식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죠. 예,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은 그냥 문법적으로 존재하고 바쁠 때 뭔가 테스트해 볼 때 쓰는 거지 이거를 갖고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고요. 자, 그래서 스타일은 자, 소문자로 코딩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딩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선택자 하나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전체 선택자입니다. 기호는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는 고유 기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별, 뭐 스타, 뭐 이렇게 읽죠. 근데 원래 이 기호 이름은 아스테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아스테리 컬러 블루 이렇게 하면 그 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문서 객체의 글자 색깔을
그 파랑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예를 들어서 요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만약 이렇게 집어넣었다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들이 모두 다 파란색으로 나오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거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하지 실제 이것이 코드에 사용될 때는 이게 사용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마다 브라우저 우리 주요 브라우저 많잖아요. 크롬,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근데 브라우저마다 디폴트 여백, 기본 여백이 다릅니다. 기본 여백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맞추어서 크롬에 맞춰서 예쁘게 맞췄더니 익스플로러에서 깨지거나 이런 경우가 수다죠. 그래서 아예 이 기본 여백을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애고 사이트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없앱니다. 그때 처음부터 기본 여백을 없애는 코딩이 바로 이거죠. 마진형, 패딩형. 마진과 패딩은 박스 이론할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하여튼간 이렇게만 써주면 기본 여백이 다 없애고 들어갑니다. 따다다다 텍스트나 컨텐츠가 붙어서 나오죠. 자, 그래서 붙어서 나오는 거를 이제 사용자인 내가 이렇게 그 여백을 주면 이제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한번 그 코딩을 하고 선택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노트패드를 열어서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 코드를 좀 갖고 와 보도록 하죠. 갖고 와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요거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자, 문서에다가 제가 그 실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all files로 하고 all files 그 다음에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한 다음에 자, 실기 1장 실기 하고요. 그 다음에 css 1 하고 .html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럼 이제 색깔이 구분이 됐죠. 자, 요게 없었을 때는 자, 이 색깔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온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서 객체의 색깔을 즉 모든 문서 객체의 글자색 컬러죠. 문서 객체의 색깔을 뭐 예를 들어서 블루로 하라 그랬죠. 뭐 레드로 하라 이렇게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좀 전에 떴던 게 이거였죠. 예, 리프레시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 자, 우리의 예제는 여기가 블루로 되어 있으니까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문서 객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번에는 태그 선택자입니다. 태그. 자, 모든 그 태그들은 전부 태그 선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처럼 P의 컬러의 블루 이렇게 했다면 아까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서 객체의 글자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태그를 써주면 이 태그만 컬러가 블루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문서 객체 안에 뭐 h2라는 태그가 있다고 해요. 이 자리에 P가 아니라 h2를 쓴다면 h2 태그만 컬러가 블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h1 썼으면 h1만
컬러가 블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요 선택을 하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2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2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P라는 태그들이 있죠. 여기를 P로 바꿔볼게요. P로 바꾸면 당연히 누구만 P 태그만, 자 이게 파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창을 열어야 되죠. 파일 보기 크롬 하면 P 태그만,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P 태그잖아요. P 태그만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지금 H2와 3 태그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H3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3로 하면 여기 얘가 H3죠. 지금 리프레시 하면 얘만 파란색으로 나오고 H1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1이 아니라 2번이네요. H2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리프레시 하면 얘가 H2죠. 요한도라 소개. 예, 거기만 파란색으로 나오는. 지금 여기에는 P와 H2와 3 이렇게 태그밖에 없잖아요. 예. 자, 어차피 섹션은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선택지랑 동일하게 나올 거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특정 태그에 대해서 그 스타일을 넣을 때 태그 선택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첫 번째 전체, 두 번째 태그, 세 번째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자, 클래스 선택자는 동일 태그에 대해서 아까 P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P하고 하니까 얘네들 모두 다 컬러가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특정 태그만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태그 선택자를 가지고 안 되고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동일 태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가 그러니까 클래스를 그냥 선언하는 것으로만 define 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정의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클래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 하시고요. 속성과 속성값도 정의하시고 이걸 적용할 때 태그에 대해서 클래스는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예제를 가지고 클래스 선택자를 해볼 텐데요. 자, 노트패드로 다시 가서 자, 요거를 save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여기를 3번으로 넣어 볼게요. 자, 3번으로 넣어 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만약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 파일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창을 열어야 되죠. 지금 모든 P에 대해서 다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는 요거만 그렇게 하고 싶다. 요거만. 그러려면 자,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정의하시는데 클래스 정의할 때는 반드시 점으로 정의하셔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 뭐 A, B, C 이러셔도 되고 그 변수 만드는 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아이덴티파이어 만드는 규칙에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CLA 뭐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클래스 이름을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서 여기가 뭐 변화되는 건 없어요. 뭐 지금 이제 적용이 안 돼서 그 컬러블루 되는 게 없을 뿐이지. 그럼 나는 여기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거를 define은 이렇게 하는데 정의는 일로 가서 class 클래스는 적용은 하고 저 점을 뺀 나머지 이 점을 뺀 나머지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 줄만 요 P CLA라고 하는 요 열고 닫고 가운데 있는 요것만 컬러 블루가 됩니다. 자, 저장하고 다시 일로 와서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만 CLASS 클래스 1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요거를 이렇게 해서 뭐 다른 태그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저장하고 실행하면 얘는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 이렇게 적용된 문장마다 이렇게 그 클래스에 있는 속성들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하고 적용하고 이렇게를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선택자는 동일 태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클래스라는 선택자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ID 선택자입니다. ID. 자, 클래스 선택자처럼 정의도 해야 되고요. 적용도. 아까도 정의만 해서 안 됐고요. 반드시 적용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 정의할 때는 클래스랑 다르게, 클래스는 여기 점이 있었죠. 근데 이게 아니라 샵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define, 정의하고, 적용은 아까는 여기가 클래스는 하고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id는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모든 사용법은 거의 대부분이 클래스와 동일한데 단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id는 이게 그 주민번호나 이런 고유 이름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고유 이름. 따라서 이 어떤 태그에 대해서 id를 정해놓고 또 다른 곳에다가 이 동일한 아이디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얘도 이름을 A라고 주는 거고 얘도 이름을 A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 입장에서 누구 이름이 A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 실행이 되는, 예? 잘못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차이점은 뭐냐면요. 얘는 아이디를 얘를 했으면 그 뒤에나 앞에나 아이디를 똑같은 이름 쓰면 안 돼요.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디는 우리가 그 왼쪽 정렬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이나 레이아웃 같이 큰 개념의 스타일에 사용하고 작은 개념의 그 스타일은 클래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그래서 한 번만 부를 수 있다. 큰 개념의 정렬, 그 큰 개념의 디자인에 사용하는 것이 아이디다. 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예제를 갖고 아이디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다가 css4라고 넣고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거를 id로 고쳐 보겠습니다. id는 큰 거 위주로 한다며요. 그래서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id의 사용법은 레이아웃이나 이런 큰 개념으로 id를 사용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id1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id1이란 이름을 여기다 줘볼까요? 예. 그때 부를 땐 이건 define, 여기가 샵이죠. 예, 실수할 뻔했습니다. id는 반드시 여기다 샵. 그리고 그 부를 때는 id는 하고 부르셔야 되고 요 안에 샵을 뺀 나머지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브라우저 입장에서 이 태그, h2 태그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써있는 얘만 이름을 id1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파일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창을 열어야 되죠. 여기만 이 id1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스타일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id까지 우리가 코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id까지 있고요. 자, 이제 하위 선택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는 그냥 태그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얘 문법적인 그 이름은 문서객체라는 친구들입니다. 문서객체. 예. 그래서 얘네들이 메모리에 올라올 때 이렇게 그 족보처럼 하이어라키, 계층을 가집니다. 계층. 예. 계층을 가지면 우리가 여러분들 족보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것을 조상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조상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걸 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루트라고 얘기합니다. 루트.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한 일정한 노드에 대해서 그 루트는 부모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 일정한 노드에 대해서 위쪽은 부모, 아래쪽은 자식 또는 자손인데 자식 좀 이따 이제 자식 선택지가 나와요.
자손은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이 자손이고 자식은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하위 선택자, 선택자와 선택자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공백을 하나 주면 이거 바로 아래에 있는 이거.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샵 컨테이너가 요거예요. 요게 아이디죠. 전체를 샵 컨테이너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래 굉장히 많은 태그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요거를 코드를 넣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세이브 에즈에서, 자, 요거를 CSS 5번으로 네, 이렇게 저장을 해 볼게요. 네, 그리고 일단 여기는 코드가 좀 달라지니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코드가 아니니까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요 안에 우리가 그 섹션 아이디 컨테이너 섹션 하고요. 아이디 하고 네, 컨테이너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닫아주는 섹션을 빨리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닫아주는 섹션을 빨리 하고요. 자, 이 안에다가 우리가 자, 일단 헤더는 이 시멘틱이죠. 예, 헤더는 시멘틱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HEADER 헤더고요. 그 안에 그 H1으로 물론 H1만 쓰면 됩니다만 HTML5에서는 웹 접근성을 지원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헤더를 써주어서 그 웹을 읽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정확히 이게 제목이라고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쓰나 안 쓰나 시멘틱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웹을 읽기에는 훨씬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약 방법 및 요금, 예약 방법 및 자 요금 이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 다시 그 P로 그 제목 같은 걸 그러니까 무슨 그 문장을 하나 써 주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다 문장을 써 주었는데요. 요한드라 예약하려면 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게 그 UL입니다. 자, 여러분들 UL은 그 리스트를 목록이 없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뭘 만든다? 예, 그렇죠. 메뉴, 주 메뉴를 만드는 게 바로 그 UL입니다. 그래서 UL에 li로 큰 제목이 두 개가 들어가죠. li로 큰 제목이 두 개가 들어가요. 자, li 한 다음에 그 맨 처음에 예약 방법이 나오고요. 요금이 나옵니다. 예약 방법. 예약 방법이 나오고 요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금. 그러면 그 예약 방법과 요금 안에 다시 또 뭐가 나오냐면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요 안에 다시 UL과 LI가 들어가고요. 다시 그 닫아주는 UL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가 들어가는데 자, 코드를 좀 시간이 걸리니까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UL과 UL을 좀 복사해 오고요. 자, 여기다가 UL 이렇게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지우고
네, 방법 및 요금, 요것도 더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가 들어왔는데, 자, 요거를 제가 돔으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돔으로 그려보면,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들어와서, 요거 안에 어떤 코드가 있냐면, 헤더 첫 번째, P, 그 다음에 이제 UL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UL 안에 LI, 자, 그 다음에 다시 LI, 자, LI, 자, 그 다음에 다시 LI,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에 닫아주는 건 요거죠. 좀 인덴테이션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도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에 파일 뉴, 새로운, 자,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면 아까 그 노트패드를 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약간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맨 처음에 그 섹션이라고 하는 섹션이라는 태그가 있고요.